자식한테 상처받은 적 있으세요?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 밤새 잠 못 이룬 적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베개에 얼굴 묻고 운 적이요. 있으시죠?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이잖아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일 깊은 상처도 자식한테서 오는 걸까요? 남한테 상처받으면 그냥 인연 끊으면 돼요. 근데 자식한테 상처받으면 끊을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아프고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저 알아요. 오늘 그 마음 제대로 들여다볼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 상처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끝까지 꼭 보세요. 오늘 영상이 많이 위로가 되시길 바래요.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이유를 알면 조금 덜 아프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크면 기대도 커요. 자식이니까 당연히 알아줄 거라고, 자식이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도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자식이 독립했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자식이 크면서 자기 삶이 생기고, 자기 가족이 생기고, 자기 세계가 생겨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와의 거리가 멀어지는데 이게 배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서운함이 쌓이고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세대 차이예요.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랑 자식이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달라요. 우리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었는데 요즘 세대는 직접적으로 표현해요. 그 직접적인 표현이 우리한테는 버릇없어 보이고 상처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소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자식이랑 얼마나 대화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전화하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대화가 줄어들면 서로를 모르게 돼요. 모르니까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들이 제일 상처가 될까요? 들으시면서 공감되시는 것들 있으실 거예요. 엄마는 맨날 그래. 이 말 들으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셨어요. 맨날이라는 말이 얼마나 억울하게 느껴지셨어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맨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이해를 못하세요. 이 말도 정말 아프죠. 내가 틀린 사람이 되어버리는 느낌. 세상 변한 거 모르는 구닥다리가 되어버리는 느낌.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이 말이 제일 외롭게 만드는 말이에요. 내 자식인데 나한테 바쁘다고 하는 거잖아요. 전화 한 통 하기가 이렇게 눈치 보여야 하나 싶은 그 마음. 그냥 신경 끄세요. 이 말은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에요. 평생 신경 써왔는데 이제 신경 끄라는 말을 듣는 거잖아요. 이 말들 들으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지 저 알아요. 근데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말들은 자식이 여러분을 싫어해서 한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자식도 그 순간 지쳐 있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엉뚱하게 부모한테 나온 거예요. 물론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 탓부터 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상처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책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디서 실수했나? 근데 자책은 상처를 2배로 만들어요. 상처받은 것도 아픈데 자책까지 하면 몸이 버텨내질 못해요.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면 되고 잘못한 게 없으면 자책할 필요 없어요. 일단 자책부터 멈추세요. 2번째, 서운함을 일기에 쓰세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면 글로 쓰세요.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 억울한 것, 서운한 것 다 써보세요. 쓰고 나면 신기하게 마음이 정리돼요. 머릿속에서 빙빙 돌던 감정이 종이 위에 내려앉으면서 한결 가벼워져요. 3번째, 자식도 힘들다는 걸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집값, 육아, 직장 스트레스. 우리가 젊었을 때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그 힘듦이 때로는 부모한테 향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제일 편한 사람한테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위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덜 아프더라고요. 4번째, 친한 친구한테 털어놓으세요. 자식 얘기를 자식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해야 해요. 나 요즘 자식 때문에 속상해. 이 한마디만 해도 달라져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소돼요. 혼자 사귀지 마세요. 혼자 사귀면 병이 돼요. 5번째,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식한테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기대를 조금 낮추면 오히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돼요. 전화 한 통화도 감사하고 밥 한 번 같이 먹어도 감사하고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오히려 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6번째, 상처 준 말 곱씹지 마세요. 상처받은 말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새기는 분들 있어요.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새벽에 깨서도 생각하고 그러면 상처가 낫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어져요. 그 말 대신 자식이랑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세요. 어릴 때 예뻤던 모습, 처음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 함께 웃었던 날들. 그 기억이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해줘요. 7번째,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자식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좋아하는 것 하나, 만나고 싶은 사람 1명, 가고 싶은 곳 하나. 내 삶을 채워가세요. 자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삶이 있어요. 내 행복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세요. 8번째, 나는 충분히 잘한 부모였다고 인정하세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것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한 부모예요. 그 사실만큼은 절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도 없어요. 상처가 아프다는 건 그만큼 깊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배고파도 자식 먼저 먹이고, 힘들어도 자식 앞에서 웃고, 아파도 자식 걱정시킬까봐 참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식은 아직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자식도 부모가 되고 나면 그제야 알게 되거든요. 그날이 올 때까지 너무 많이 아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식한테 상처받았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한테 상처받았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너무 열심히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자신한테 이 말 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했어. 나는 충분히 좋은 부모야. 그 말 한마디가 오늘 밤 조금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